2017년 1월 17일 2기5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나 그제보다 날씨가 좀 풀렸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주인공은 23세 된 남성입니다. 군대를 갓 제대했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젊어서 군대 제대하고 더블백 메고 집에 올 때, 그때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가 이제 군대를 제대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인 대접, 어른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어른 앞에서 담배도 같이 핀다든가, 아니면은 술도 한 잔 같이 마신다든가.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좀 예절 예의 같은 걸 엄격하게 따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제대한 사람을 성인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 신청하신 분의 아는 분 아드님 같은데, 대학을 가지 않고 군제대 행정반에서 근무하다가 올 3월에 제대했다고 합니다. 성실하긴 한데 어떤 업종에 맞는지 궁금하고 올해 취직운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았고 올해 이제 제대를 했는데 곧바로 취업을 할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모는 키가 180 정도 되고, 그러니까 키도 훤칠하고 성격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용센터 취업 정보 넣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들어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 밑에서 화초처럼 자라다가 진짜 남자가 고생다운 고생을 한다는 게 바로 군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유니폼을 입잖아요. 국가에 소속이 돼서 유니폼을 입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군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되지 않는 한은 일평생 동안 국가에 소속이 돼서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는 때가 군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엄마 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하다가 이제 남자들끼리 단체 생활하고 이러면서 고생을 하니까 거기 갔다 오면은 이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일찍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해년 경진년 정축월 갑진일, 을해년 경진월 정축일 갑진시에 태어나셨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이분은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매우 강하고 다른 오행도 1개씩은 다 들어있어요. 이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의 사주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행이 토기운이잖아요. 이것이 모두 화개살이고, 그리고 이것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월지 포함해서 3개니까 식상운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식신상간운은 그 사람의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화개살이라는 게 또 사람이 예술적인 감수성 같은 것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표현 능력이라는 게 뭐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쪽을 말하고요. 또 식신상간운이 창의적인 일, 이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형화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있잖아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컴퓨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정보화 시대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시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것에
소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창의적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현하는데 뭘로 실현하느냐? 컴퓨터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 1, 2년 정도는 그 컴퓨터를 배우는데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너무 어려운 직장 말고요. 그리고 그 저녁이 없는 그런 직장을 다니지 말고 저녁 시간이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남는 시간에 컴퓨터 학원에 다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나이가 23살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컴퓨터 기술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 무슨 학원 강사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좀 식신상가론이 강하니까 그 말을 하는 쪽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분의 대운이에요. 이분이 올해 23살이고 내년부터 24살서부터 33살까지 정축대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24살서부터 33살은 사람이 결혼도 하고 자신의 진로도 결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사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24살서부터 33살까지 대운이 정축대운으로 일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주하고 똑같은 대운이든 일년운이든 들어오면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 20대 운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충을 받는다거나 뭐 사명살에 걸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이제 군대를 제대해 갖고 본격적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고 충실한 사회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안 좋게 풀렸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20대에 이것저것 막 해요. 뭐 그러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뭘 한다고 막 하는데 일이 안 풀리고 나중에 그래서 30 정도 돼갖고 30대 초반 정도 돼서 딱 뒤를 돌아봤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내가 20대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군대 제대한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해야 되잖아요. 20대에 이분이 뭔가 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대라면 그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게끔 돈도 좀 모아놔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가 그 나아갈 진로도 딱 결정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대운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20대 시작하는 사람이 대운이 안 좋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이 특별히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0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실리적으로. 그럼 실리적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일을 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을 했으면 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했으면 학위를 받는다든가,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실리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실리적이지 못한 삶은 뭐냐? 20대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리적이지 못한 삶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종교에 지나치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닌다. 남는 시간에 맨날 교회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면서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참석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남는 시간엔 계속 교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절에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면요, 종교도 바뀔 수가 있고 20대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30대에 절에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직자가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 같은 데 못 바쳐서 봉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이 종교라는 데는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표현 말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주일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일도 많이 하거든요. 막 어린애들 데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여러 가지 일도 다 처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돈을 주질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봉사라는 미명하에 돈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리적이지 못한대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지나치게 종교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 시험 같은 데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붙어야 뭐가 이제 결과가 있는 거지. 공부를 아무리 잘하든 뭐 과정이 어쨌든 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반면에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 시험 하나에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돈도 많이 쓰고 노량진 같은 데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또 1, 2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20대가 쑥 지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붙으면 또 다행인데 경쟁률이 몇인지 아시죠?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명 중에 1명 붙어요. 그러면 그런 그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공무원 시험 붙잡고 20대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망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20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젊을 때고 재밌을 때고 여자 만나서 남자라면 여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꿈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 무슨 심오한 학문탐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집하고 학습서 붙잡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삭막하죠. 그래서 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릴 때 예전부터 공부도 아주 잘했고 학교를 뭐 법학과를 나왔다든가 행정학과를 나왔다든가 그래서 공직으로 갈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 한은 쓸데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 뭐 이러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든요. 젊었으니까. 그리고 꿈도 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아유 저런 데 안 가. 뭐 이러면서 중소기업은 안 가. 아니면 뭐 미래가 전망이 없어. 뭐 이러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본인은 어유 이런 일자리라도 저한테는 감지덕지하죠. 이런 자세로 20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방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다. 그러니까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20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얻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저것 하면 안 돼요. 한 우물을 계속 봐야 됩니다. 무슨 일 한 가지 쭉 하다가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바꾸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를 잘 다니다가 아 과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능 다시 볼래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1년 2년 한 가지를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다른 쪽으로 또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면은 그 사람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대에 보면 한 우물을 못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바꾸는 것은 본인의 인생에 치명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어떤 특정한 직업을 딱 집어가지고 당신 이 일을 하시오 하고 딱 말을 해주긴 어렵지만 지금 이분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내년부터 들어오는 대운도 별로 좋지가 않고 사주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이 정축대운만 잘 보내면 30대 이후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천간이 충을 받는 개수도 60대가 돼서 들어오고 지지가 충을 받는 미토도 80대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4세 정축대운만 잘 넘기면 앞으로 이분은 그 흘러가는 대운도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주 자체도 토기운이 강하긴 하지만 오행이 한 개씩은 들어있고 그리고 오행 간에 충도 없어요. 삼형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업을 고를 때에는 이 식신상관운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 이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직업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처음에 컴퓨터 얘기를 한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 컴퓨터라는 게 이분이 갖고 있는 그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었을 때 배워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